그런데 이 장소를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장소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찬장소로 거론되는 음식점 중 한 곳이 1895년 창업한 노포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습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 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구로기교 중단하라! 셀프 비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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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말하지만 제1 구력개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제3자 편제 방식의 배상안을 철회하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28년 전이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였다라고 비판을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0주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돈가스를 먹냐라며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돈가스가 넘어가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저는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곳은 문제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딴지를 걸다 보니까 너무 128년 전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든지 그다음에 돈가스 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가스 당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 우리 동포들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직적인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이 있는 그 장소와 이 돈가스 집이 한 20분 정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연결짓는데 사실은 좀 너무 비약해서 우리가 관동대지진이라든지 을미사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각인하고 절대 힘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긴자는 아예 피해야겠군요. 이 사건들과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것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이라든가 좀 그런 비판이 아주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소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국민들이 각성하고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일본 국민들은 이 한일 관계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은 지식이 없고 학교에서도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일본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꾸준히 정상화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거치면서도 쭉 괜찮은 그 상황으로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한일 관계가 붕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노력이 부실했던 측면도 있고, 특히 양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국내 정치에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여론 지지 그런 걸 얻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징용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양식이 있는 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엔 자료가 없고요. 일본 정부가 가진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양식 있는 학자들이 그런 자료를 줘서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기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 일본의 대부분의 양식 있고 훌륭한 그 생각을 가지신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한일합방 당시부터 식민 시절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오히려 일본의 그 소위 팬덤 정치하시는 그 우익 보수 아베 총리를 아베 전 총리를 대표로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지금 대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 관계의 복원이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기존의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도까지 내줄 것 아니냐라며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는데 독도 내줄 거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한 얘기는 사실 뭐 우리가 크게 깊이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분이 또 저런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크게 논평 달고 싶지 않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삼선의 중진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는 뭔가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또 좀 많이 생각한 신중함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분 계속 정치하셔야 되겠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도 연일 윤 정부를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입니다. 대통령 광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투항, 또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이런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밟을 수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적이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탈영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탈영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선동 죽창과 탈영이다라며 또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네. 20분 거리다. 관동 대지진 그 우리의 아픈 학살 현장에서 20분 거리다 하면 사실 20분 거리면 네. 20분 거리를 딱 반지름으로 하고 삥 돌려보면 긴자 일대는 사실은 양국 정상에 갈 데가 없는데 네. 20분 거리면 사실 꽤 먼 거리인데 돈가스 당한다라고 하긴 좀 너무 20분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돈가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막 빻지 않습니까? 막 예. 이런 측면에서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공부가 부족한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 일본과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도 독도까지 내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이라 그다음에 일본의 반격 능력 그러니까 군을 가지는 것 그 내용들이 담긴 안보 문서를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독도까지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역사를 좀 더 우리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직도 한국은행 정초석은 이토 히로부미가 적은 정초석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항복 수준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학성 의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양심이 있는 학자들이 몇몇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은 전혀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래 너네가 변제해라. 그러나 우리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왔어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외교는 이번에는 잘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3자 변제안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우리는 강제징용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더 양심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등의 반복을 끊는 게 비단 우리의 노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본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주고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번 것은 굴욕 외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역사를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